6년 뒤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지역은 서울의 강남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지역은 서울의 강남과 인접해 있는 과천과 판교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과천과 판교는 현재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과천은 중강남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남, 서초구와 붙어 있고, 판교는 신분당선과 같은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장 좋아질 지역은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지는 말과도 같은데요. 현재는 강남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데 크게 좋아질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런 곳들이 침체장을 겪고 있어서 가격도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강남까지의 교통이 좋아져서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질 지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은 GTX-A가 개통하는 지역입니다. GTX-A는 파주의 운정에서 시작해서 일산을 거쳐 서울의 삼성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역은 코엑스, 현대차, GBC 사이에 있고 일자리가 가장 많은 테헤란로를 끼고 있습니다. 삼성역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역이자 땅값도 가장 비싸질 곳입니다. 이 삼성역에서 GTX 정차역이 생겨서 앞으로 GTX 노선을 지나는 지역은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GTX-A는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과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의 구간만 개통한 반쪽짜리 노선인데요.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는 삼성역 무정차로 통과해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연될 수 있는데 그래도 2030년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의 강남 상성역까지는 GTX-A를 타고 빠른 시간대에 이동 가능합니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앞으로 서울 강남 상성역까지는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 북서 쪽에 있어서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남부까지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강남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착공을 했고 언제 개통할지 시기가 나온 노선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GTX-A처럼 실제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좋게 해주는 노선은 더더욱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파주라거나 고양시는 부동산 침체장을 겪고 있어서 이런 교통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GTX-A는 경기도 북부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는데 경기 북부와 남부 중 어디를 더 관심 가져야 할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경기도 북부를 더 관심 있게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GTX-A로 인해서 교통이 크게 좋아지는 곳은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북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후 성남역에서 GTX-A를 타고 삼성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현재도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판교의 경우 GTX-A가 들어오기 전에도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로 동탄역에 GTX-A가 들어와서 추후 삼성역 접근성이 좋아지지만 현재도 SRT가 있어서 강남의 수서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이 아닌 광역버스를 타도 강남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파주 운정이나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오래 걸립니다. 네이버 지도 길찾기에서 1시간 16분이 걸린다고 나오지만 환승만 2번을 해서 버스를 3번 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이내에 GTX-A가 완전 개통해서 삼성역까지 이어진다면 경기도 남부 못지않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지만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경기도 북부 지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실제 파주 운정이라거나 고양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보겠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총 10만여 세대에 29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운정신도시는 1지구부터 3지구까지 나뉘어져서 개발되는데요. 1지구와 2지구는 2000년대부터 개발되었고 3지구는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GTX-A역이 있는 운정중앙역 근처는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고 또한 이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공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웬만하면 GTX-A가 있는 운정중앙역 근처의 신축 아파트들 위주가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가 GTX 개통을 했음에도 가격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역시 파주와 같은 수도권 외곽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GTX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는 9억 넘던 GTX 근처 집값이 4억대로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따져보면 이 기사에 나왔던 운정 화성 파크드림은 GTX-A 운정 중앙역까지는 도보로 50분이나 걸리는 단지였고요. 이 정도 거리면 사실상 GTX로 인한 수혜를 보기는 힘든 단지입니다. 또한 9억대에 거래되었던 매물은 펜트하우스 매물로 다락방과 테라스가 있는 매물이고, 현재 4억 후반에 거래되고 있는 매물은 일반 매물입니다. 마치 84 타입과 59 타입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GTX-A 근처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보면 고점 대비 23% 수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기사 내용과는 완전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볼 때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믿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운정 신도시의 경우 GTX와 멀리 떨어진 곳은 지금 투자처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GTX가 지나는 운정 중앙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 근처 위주로 보면 됩니다. GTX역 근처의 아파트는 대부분 2026년에서 2027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 신축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운정 신도시의 경우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3년이 걸려 있어서 앞으로 입주 예정인 역세권 단지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한 신축급 아파트를 봐야 하는데요. 운정 중앙역 오른편에 있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아이파크가 현재 입주한 단지 중에서는 운정 중앙역까지 가장 가깝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는 2018년식으로 1956세대, 운정 아이파크는 2020년식으로 304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크기가 꽤나 큰데요. 최대한 운정 중앙역에서 가까운 동에 있는 세대가 좋습니다. 이 외에도 센트럴 푸르지오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1km 이내에 들어오는 동이 있고, 운정 중앙역 왼편에 있는 중흥 S클래스와 대방 디에트르 더 퍼스트,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라임 아파트가 직선거리로 1km 이내로는 들어와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호 타입 중층 기준 6억 중반대에도 매물이 있는 만큼 가격도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침체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가격 반등을 하지 못했고, 교통 호재도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정 신도시의 경우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늦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GTX-A가 완전 개통돼서 서울 강남 상승역까지 3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면 지금의 파주 운정의 입지와 위상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아파트를 산다면 아무런 호재가 없는 것보다 확정된 큰 호재가 있는 곳을 사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비슷하다면요. 파주 운정 신도시 다음으로 고양시에도 GTX-A가 개통했는데요. 고양시에는 일산 서구 킨텍스역과 대곡역, 그리고 추후에는 상릉신도시 안에 창릉역까지 GTX가 지납니다. 이 중 대곡역과 창릉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대곡역 도시개발 사업과 창릉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아주 좋아질 거라는 점만 언급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킨텍스역 근처를 다뤄보겠습니다. 킨텍스역은 고양이 일산 동구와 서구 경계면에 있고 현재 GTX-A만 지나가는 신설역인데요. 킨텍스역 근처는 상업용지라서 주상복합 형식의 고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인 포레나 킨텍스, 킨텍스 원시티 M1에서 M3 모두 2019년식의 신축급 아파트이고요. 아직 주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관 옆으로는 제3전시관이 들어올 예정이고, 킨텍스역의 남동쪽으로는 한류월드가 들어와서 각종 복합시설 및 테마파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 방송영상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도 개발되면서 일자리도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주변이 관광시설과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킨텍스역 근처도 활성화되고, 이는 아파트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킨텍스역 근처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아직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생활 편의시설이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장안 공공택지지구도 개발이 돼서 배후단지가 들어온다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GTX-A로 서울 강남 상승역까지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그 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킨텍스역 근처의 신축급 초역세권 아파트들도 가격 반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TX-A라는 대형 호재가 이미 실현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직은 일산 또한 부동산 침체기의 시기를 겪고 있고, GTX-A가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점 때문에 가격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개선되고 GTX-A가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하면 파주 운정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도 현재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GTX-A로 인해서 크게 좋아지니까요. 지금 시기에는 아직 가격 반등을 하지 못한 곳 중에서 크게 좋아질 일이 남은 곳을 관심있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언제 사야 할지 2025년 투자 전략집을 만들었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한 달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상급지인 강남 3구, 마용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체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과 같은 이미 많이 오르고 핫한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 소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자산이 저렴해졌을 때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수도권 상급지를 제외한 아파트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며 제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상승장에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